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크립토 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불금인데 이 암호화폐 시장이 불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바로 물에 풍덩 뛰어들어야겠지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정신 나갔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목숨 걸고 투자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가격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9,515불, 도미넌스는 그래도 꿋꿋이 들고 있는데 69%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여기서 더 크게 하락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항상 사람들이 말하는 데에서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관련 소식들을 또 뒤에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국내 소식이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내년 블록체인 예산을 35% 증액해가지고 총 1조 480억 원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이제 클라우드, AI, 5G 등이 같이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암호화폐는 제외라는 거. 대한민국에서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따로 나눠가지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몰타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레볼루션에 재경고를 하고 나섰습니다.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항상 사기꾼들의 수법이 있죠.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해준다. 그렇게 하면서 암호화폐를 권유를 하고 있는데 한국말로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독점 제한, 국내 거래자 대한민국. 비트코인이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엄청 떨어졌다 이 자식아. 사기를 쳐도 꼭.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암호화폐에 관련된 좋지 않은 이야기가 또 나와 있는데요. 최근 UN 마약 범죄국반 사이버 범죄 및 돈 세탁 부서 책임자인 닐 월시가 암호화폐는 범죄자들에게 새로운 도피처를 제공함으로써 사이버 범죄, 테러 자금 조달, 돈 세탁 등 범죄와 싸우기 위한 전 세계의 노력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현금도 그래요. 아저씨 현금도 왜 자꾸 암호화폐만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저씨 때문에 비트코인 삐졌잖아요 지금.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비트파이넥스의 주주로 알려지고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뚱뚱하다는 자오뚱 뚱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테더사는 지금 현재 여부의 위안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CNHT 발행 외에 금, 원유, 고무 등 상품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도 검토 중이다. 현재 테더의 발행량은 40억 달러로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다. 테더팀은 암호화폐 하나가 이렇게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큰 리스크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테더의 발행량을 50억 달러 이내로 조절하려고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니까 결국 할 것 같죠? CNHT 이거 발행하면 중국 당국에서 테더사를 뒤집을 수도 있는데 기어코 발행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의 짜오짱펑이 최근에 AMA를 갖고 자체 스테이블코인 비너스에 관련돼서 여러가지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먼저 바이낸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너스의 성공적인 발행을 위해서 함께할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리브라랑 같은 수순으로 이제 사업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BNB의 안정적인 가격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방법은 BNB의 채택을 확대하는 것 뿐이다. 이를 위해서 바이낸스 내 모든 팀원은 하루 16시간 가까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바이낸스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BNB 가격을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암호화폐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에 BNB를 사고 싶어 하셨던 분들은 한번 기회를 잘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짜오짱팽이 책임지고 올려준다고 하고 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미국 탈중앙화 대출 플랫폼인 달마가 이 달마대사 생각이 나는데 이 달마가 스테이블코인 예금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 스테이블코인 보관이 가능하고 또한 예금 이자 또한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설명인데요.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암호화폐를 맡기면 안정적으로 위험 부담 없이 이자를 지급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저런 암호화폐에 관련된 투자 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미국 쪽으로 진출을 한 크립토닷컴에서는 크립토 인베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최근에 AI 열풍이 불고 있는데 바로 이 AI를 통해서 로봇 상담사가 고객들이 원하는 대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로우리스크 로우리턴 그리고 중간에 안정형 포트폴리오까지 이렇게 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2018년도 10월 7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결과는 양호하다라고 합니다. 성장형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74%, 중립형은 49%, 안정형은 35% 정도가 된다라고 하니까
나중에 시장이 안정되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삼성 갤럭시 S10의 내장 월렛에 비트코인이 지원된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지난번부터 소문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비트코인과 클레이튼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랜만에 오미세고에 관한 소식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미세고가 암호화폐 전문 유동성 공급업체 알고즈와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알고즈는 오미세고의 토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유동성 공급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과 함께 알트코인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 좀 유명한 트레이더죠. 맥스 카이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좋아하는 것으로도 잘 알려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최근에 이더리움이 90불대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B 역시 90% 이상 하락할 것이다 라고 재수없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폐들이 이 정도까지 떨어지려면은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락한다는 소리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부디 그렇게 되지는 않기를 바라봅니다. 자, 부터 이어서 계속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국의 세관 당국이 블록체인 플랫폼 트레이드 렌즈를 도입하게 된다고 하는데, 트레이드 렌즈 같은 경우는 2018년 8월 세계 1위 해운 회사 머스크가 IBM과 함께 구축한 블록체인 비즈니스 플랫폼입니다. 자, 그 다음엔 쉬어가는 순서로 예술작품 하나 감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아담백의 초상화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자세히 보시면은 실제로 미국 돈을 사용해서 만들어낸 초상화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1달러짜리를 썼다라고 하는데 이 한국 돈으로 치면은 약 1000원짜리랑도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이런 걸 보고 이제 속된 말로 이 돈지랄 한다라고 하죠. 이 자식들 지금 불우이웃 돕기나 할 것이지 미쳤다고. 이거 보고 있으니까 괜히 화가 납니다. 아, 괜히 봤네. 자, 그 다음 다시 진지하게 비트코인 급락세를 초래한 3가지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호화폐 분석 및 미디어 업체인 비트코이니스트에서 이 분석한 3가지 이유 차례차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제도 잠깐 조셉 영이 언급을 했었는데, 시카고 상품 거래소 비트코인 선물 미결제 거래 잔고의 약 절반 정도는 30일이 만기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만기가 되는 선물 결제를 위해서 매도에 나섬으로써 비트코인의 하락장이 촉발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벡트의 실물 결제 비트코인의 선물 계약 출시가 9월 23일날 예정되어 있죠. 자, 이는 일반적으로는 비트코인에 관련된 호재로 간주가 될 수가 있지만은 비트코이니스트 측은 고래들이 최대한 낮은 가격에 선물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지지 레벨에 압력을 가했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개미들에게 겁을 잔뜩 준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을 떨군 후 벡트가 공식적으로 출시가 되고 난 후에 낮은 가격으로 비트코인을 재매수한다는 것이 그들의 목표다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으로 지적됐다라고 하는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과감하게 무시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혼자서 재무장관이랑 같이 방방 뛰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반응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 번째 이유는 좀 무리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첫 번째 의견과 두 번째 의견, 그리고 또한 크레이그 라이트에 관련된 악재까지 합쳐가지고 그 안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의견이 굉장히 나름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세력들은 이렇게 던지면서 쇼치면서도 이득을 볼 수가 있죠. 모르긴 몰라도 최근에 비트코인 하락시키면서 쇼친 사람들은 기관도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벡트가 개장한 후에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보면은 이 가설이 정말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000달러 아래로 추가로 후퇴할 위험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 기술 차트 지표들 역시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일별 차트 5일과 10일 이동 평균은 하방향으로 기울어졌으며 14일 상대 강도 지수는 RSI는 약세 영역으로 떨어졌습니다. 더욱이 최근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해왔었던 100일 MA가 이동평균이 붕괴가 되었으며 50일 이동평균은 아래 방향으로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코인데스크는 따라서 종합적인 상황을 분석해본 결과 비트코인이 7월 저점 9,049달러에 노출이 되어 있으며 이 레벨이 붕괴될 경우 8,500달러를 향한 추가 후퇴의 문이 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한 여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금융 분석가 메이트 체르가 이야기하기를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졌는데 그 가운데서도 매집 신호가 목격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브레이크다운 발생 가능성이 더 크다. 그리고
그런 이유에서 많은 분석가들은 새로운 포지션에 들어가서는 안 되며 여기서 더 떨어질 위험이 높은 상태다라고 밝힌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지자 신나가지고 날뛰는 양반이 있었으니 바로 피터 시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전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 특히 금 가격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비트코인은 떨어졌지롱, 주식보다 더 떨어졌지롱, 메롱메롱 하면서 피터 시프가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노부 형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가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1만 달러 아래로 하락했지만 그렇다고 올해 비트코인 강세장을 의심할 이유는 없다. 올 들어 비트코인 가격은 여전히 200% 이상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기관들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랜만에 또 존 메가피가 트윗을 남겼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9,500달러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징징대고 있다면은 당신은 바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숨은 뜻이 뭘까요? 이 정도 떨어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볼 수도 있거나 계속해서 떨어지면은 더욱더 많이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진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면 그냥 취했거나 술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에 다시 한번 비트코인 10월 가격 전망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소식입니다. 저도 이 분석가의 분석을 여러분들께 몇 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여태까지는 다 들어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측한 10월 비트코인 시세는 16,000달러, 현재 가격에서 60% 이상 상승해야 도달이 가능한 그런 가격입니다. 이 굉장히 높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여태까지 다 맞췄으니까 일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실제로 2019년 1월 달에 비트코인이 14,000불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10,000불을 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음의 문을 열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곳곳에는 경제에 관련돼 가지고 시한폭탄들이 째깍째깍거리면서 터질 준비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할지라도 전혀 놀랍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조시레이저가 분석을 올렸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개인적인 바람으로 9,533불 위에서 주간 종가가 마감이 되었으면 한다. 그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 아래로 떨어져가지고 주간 종가가 마감되게 된다면은 지속적인 하락이 예상되며 월봉 기준으로도 지금 비트코인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는 또 다른 트윗을 올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에 지금 비트코인 떨어지고 있으니까 던지고 밑에서 다시 줄까요? 라고 물어보긴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아니, 하지마. 이 9,000불대에서 비트코인을 던지는 것은 위험이 보상보다 더 크다. 그렇지만은 네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이 더 확 떡락할 수 있으면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다. 네 돈이잖아. 네 맘대로 해. 자, 그럼 잘 해봐 라고 이렇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막말로 비트코인이 정말로 쭉쭉 떨어져가지고 6,000불 아래로 떨어져 버린다. 그러면은 지금 던지고 밑에서 줍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아무도 모른다. 아무래도 이 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렵죠. 누가 답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렇게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쪽으로 귀가 이렇게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져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비트코인의 장기 전망 그리고 단기 전망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좋은 투자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 비트코인 떨어지는 것은 저희들이 인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금요일 근무를 마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말 동안에 휴식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이런 소식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다라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채널 유지하고 좋은 정보, 아쉬운 정보 등등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광고 시청을 처음부터 광고가 마무리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가 끝날 때까지 봐주셔야 저에게 도움이 되고요. 바쁘신 분들은 광고가 나오는 동안에 다른 일들을 보시면서 듣기만 해주셔도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에 맛있는 거 드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